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지옥이 떠올랐다. 사람들이 지옥을 생각해낸 것은 아마도 고문을 겪고 난 다음이었을 것이다. 1980년 5월 광주 학살을 규탄하는 인쇄물을 뿌리다가 계엄군에 체포돼 모진 고문을 당한 시인 황지우의 이야기입니다. 고문은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입니다. 은폐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일이라 나중에 진상을 규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 권력이 저지르는 더 흉악한 폭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법살인입니다. 1975년 4월 9일 국제법학자협회가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정했던 그날로 갑니다. 제2화 인혁당 법의 이름으로 살인을 저지르다. (1975년 4월 8일)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원회 피고인 8명에 대한 선고가 있는 날이다. 대법원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 이들의 원심 판결은 사형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서울구치소 앞에 모여든 가족들. 구속되고 1년 동안 얼굴 한 번 못 봤는데 이제는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젠 사형수가 됐으니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구명운동이라도 해야 할 텐데. 아이고, 교도관님, 면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교도관님, 부탁 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아니,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가 됐는데 면회도 못한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 방금 형이 집행됐습니다. 뭐라고요? 형이 집행됐다는 건 그러니까 방금 8명 모두 집행됐습니다. 여보. 이봐요.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대법원 판결 확정 후 단 18시간 만에 이루어진 사형 집행.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도 빨리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만 했는가? 시계를 뒤로 돌려서 1974년의 중앙정보부로 돌아가 보자. 부장님, 이번에 하재환이라는 놈을 붙잡았습니다. 이북방송 녹취한 걸 주위 사람들하고 돌려본 모양입니다. 그래? 그놈이 왜 그걸 녹취한 거야? 원래 군 특무부대에 있을 때 담당이 이북방송 녹취였답니다. 아마 그중 일부를 주위 사람들 보라고 줬나 본데 이 방공법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아니야. 네? 말씀 잘 됐어. 안 그래도 골치 아픈 건수가 있었는데 그건 아주 잘 써먹을 수가 있겠는데. 마침 정부는 학생들의 박정희 반대 시위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러다가 민청학년 사건이 발생하자 중앙정보부에서는 이들을 북한의 지령을 받는 배후 조직에게 조종당하는 집단으로 만들 생각을 하게 된다. 4월 25일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은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 사건의 수사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의하면은 주동자로 드러난 이들 60명 가운데 과거 공산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과 그리고 일본 공산당원까지 포함된 약 20명의 배후 조종자가 스며들어 자금을 대는 등 학생들을 뒤에서 조종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주모자들은 폭동을 일으켜서 정부 주요 기관을 점거하고 정권을 인수하려 했으며 지금 북한 교련은 유교를 모르고 자란 우리의 순진한 젊은이들을 선동하고 우리 학원을 그들 폭력혁명의 거점으로 삼으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교의 흉계를 똑바로 보고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법회의가 열린다. 재판장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희 변호인들이 신청한 증거는 하나도 채택되지 않고 외신 기자 출입도 제한당하고 검찰 쪽 증인신문이 있었을 때는 우리는 가택연금까지 당했습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결국 1심과 2심에 걸친 군법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주모자로 지목된 8명은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던 상황. 1심과 2심 공판조서를 조사하던 변호사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분명히 피고인들이 아니라고 한 내용이 왜 공판조서에서는 시인한 걸로 돼 있지? 아니, 어디요? 아니, 정말이네요? 이거 공판조서가 조작된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젠 하다 안 되니까 공판조서까지 조작을 해? 에라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만. 그래도 뭐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을 보면은 사형이나 무기 내렸다가 감형해주지 않을까요? 겁주기 차원이니까. 국가변랄무회를 했습니까? 하니까 윤정현 씨가 재판정에서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혁당 사건 관련자의 부인인 이민영 씨의 증언.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네, 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고. 하지만 결국 인혁당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된 8명은 사형 선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02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이라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로부터 중앙정보부에서 그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 물고문, 증의고문을 해서 진술조서가 다 이렇게 조작되었다는 것을 확보했습니다.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김준곤 상임위원. 과거에 국가가 공권력을 사유물화해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 억울하게 살해당한 사람들, 그리고 빨갱이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야 했던 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기까지는 30년 가까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무고한 8명을 법의 이름으로 살해한 박정희 정권의 딸, 그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2004년과 2005년 2번에 걸쳐서 그는 이 사건의 진실을 부정했다. 이번에 국가정보원에서 인혁당에 관련해서 발표한 내용은 가치없고 모함입니다. 그리고 진실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도 돌아가신 분에 대해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2가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진실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역사가 밝혀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사과드린 것은 순수하게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북 좌파들이 민주화의 탈을 쓰고 나라의 전복을 기도한 것은 분명 잘못이 아닙니까? 박정희 시대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 중에 친북 좌파의 누명을 쓰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결국 박근혜는 아무에게도 사과하지 않은 것이다. 그나마 지난 3월 산업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왔다는 말을 했습니다. 몇몇 언론은 이 발언을 전향적인 태도 변화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산업화라는 과업을 완수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사과도 변명도 아닌 합리화, 정당화는 아닐까요? 아직 인혁당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주진우의 현대사, 나레이션 주진우, 역사고증 한홍구, 극본 황덕창, 연출 김용민이었습니다.